네, 선생님, 네, 제가 어떠냐면요. 네, 그, 가래가, 네. 조금 전에 네. 저희 아나운서님하고 얘기하는 거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혹시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 좀 추가적으로 딴 얘기는 없어요. 다른 건 없고요. 네. 네, 지금 아버님 혹시나 아버님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사진을 찍었더니 목하고 코 뒤쪽으로 누런 게 뭐 득지득지 붙어 있더라. 이제 후비루인데요. 아주 붙어 있대요. 네네. 어쨌든 후비루입니다. 후비루는 제일 많이 생기는 건 비염 아니면 이제 혹시나 아버님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만성 축농증이라는 얘기를 병원에서 그냥 축농증이라는 얘기 들으신 적 없으세요? 비염이나? 아, 축농증 치료도요. 네. 1년 동안 받았어요. 네. 수술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축농증으로 2년 동안 이제 치료 받으신 적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네, 아버님. 다시 말씀하세요. 아버님 조금 전에 축농증으로 2년 정도 병원에서 치료 받으신 적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예, 수술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버님의 증상들은 어쨌든 코가 안 좋아서 생기는 후비루입니다. 그게 만성 비염이든 당연히 이제 만성 비염이 있으면 축농증이 이제 동반해서 생기고요. 근데 이제 수술을 했다고 하셨으면 일단은 재발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코 자체 비염이 만성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증상들은 이게 단기간에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랫동안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해로운 음식을 얘기를 드릴 테니까 당분간은 이와 같은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예, 찬 음식, 말씀해주세요. 찬 음식 하고요. 예, 그러니까 네. 아이스크림이든 찬 음료든 그리고 유제품들은 당분간은 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버님이 지금 흡연을 하신다면 안 담배도 해요. 네, 그 부분은 되게 잘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술도 안 먹어요. 네, 되게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코 세척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코 안에 생리식염수를 넣어가지고 매일에 아침 저녁에. 네, 그거 되게 잘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아버님의 지금과 같은 증상들은 코가 안 좋아서 생기는 이제 만성 후비루 증후군이고요. 근데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게 꽤 만성이기 때문에 어떤 한두 달 만에 완벽하게 낫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아버님한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정상적인 사람도 하루에 후비루라고 해서 콧물들이 네. 이렇게 목 뒤로 넘어가는 게 한 0.5리터에서 많게는 한 1리터 가까이 됩니다. 단지 이게 병리적으로 심하게 안 좋아지느냐. 그럼 그럴 때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버님의 이런 증상들은 코가 안 좋아서 생기는 후비루 때문일 가능성이 크니까 그와 관련해서 한의학적인 치료와 그리고 제가 앞에도 얘기드린 먹는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예. 지금처럼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필히 마스크를 잘 쓴다든지 어쨌든 코나 호흡기 건강 관리를 위한 생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선생님 아버님. 여기 나가지 말으세요. 네, 먼지 나는 날은 밖에 안 나가고 네, 잘하시는 겁니다. 방에서 운동하고요. 네, 네, 걷는 운동만 하고 네, 의사 선생님들 시킨 데 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목에 뭐가 걸린 것 같고 네. 어떻게 얘기를 할까? 목소리가 변해갖고, 네, 아버님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죠. 원인은 코가 안 좋아서 콧물들이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탁한 콧물들이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성대 주변이 이렇게 약간 조금 변성이 생긴다든지 지금 같은 네.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렸으니까 단지 이게 원인을 알더라도 지금같이 아버님이 고생한 기간이 단기간이 아니고 꽤 오래 만성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치료 기간이나 호전되는 부분들도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치료나 관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버님.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게 울체돼 있는 병리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막혀 있는 병리에서는 화를 조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시키면서 위로 치받아 있는 화를 내리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많이 호전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다른 드시고 계신 약은 없으신가요? 당뇨약 먹고 있습니다. 당뇨약만 드시고 계시고 예전에 예, 이런 예, 병력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셔서 걱정되시는 거죠. 예, 여기가 그냥 뭉친 게 있어요. 가슴에. 가슴이 뭉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시고요. 예, 그게 네. 한 달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이제 증상을 유발하는 병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호흡곤란이라든지 가슴이 좀 답답한 증상에서 가장 먼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천식이라든지 아니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이런 호흡기 관련된 거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흡기 쪽으로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고요. 선생님 그런 건 없는데요. 아,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예,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와가지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근데 이제 호흡기 쪽으로 괜찮다 한다면은 두 번째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게 심장 쪽 관련 질환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쪽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가슴이 답답하고 좀 숨이 찰 수도 있고 이런 호흡곤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심장 질환 이외에도 빈혈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감염이 있다든지 혹은 스트레스가 너무 지나쳐서 어떤 스트레스는 조금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도 상당히 많으니까 일단은 이와 같은 질환은 이런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 굉장히 많으니까 검사를 받아보시고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시면은 그 병력이 길지 않으시기 때문에 금세 호전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르고 허약하고 그다음에 식욕이 좀 떨어지고 이런 아이들을 처방할 때 작약을 많이 증량을 합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처방으로 소곤증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지탕에 작약을 증량한 처방인데 이게 복직근이 좀 이렇게 경결이 돼 있고 복부 근육이 얇은 그런 아이들한테 많이 처방을 하게 됩니다. 언제 뇌출혈이 발생하셨나요? 뇌출혈이요? 네네. 7월 2일 날이요. 아, 작년이요? 예. 아, 작년 7월 달에 발생하셨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작년인데 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심한 상태는 아니셨나 봐요. 예, 심한 상태는 아니고요. 네네네. 막 허고도 괜찮았어요. 아, 근데 네네. 말이 네네. 이렇게 갑상선 수술해갖고 네네네. 말이 어쩔 때는 안 나오고 어쩔 때는 아. 나오고 그래요. 말이 좀 어둔하시고요. 예. 예. 혹시 그러면 손이나 발에 지금 마비된 곳이 있으신가요? 마비는 네네. 좀 되었는데 이제 많이 풀렸어요. 한의사 침 맞으면서 약 먹이면서. 아유, 잘하셨습니다. 관리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증상들보다는 지금 등이 추우면은 기침이 나오고 목에 뭔가 지금 걸려 있는 느낌이 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원래 추위를 좀 많이 타시나요? 추위는 안 탔거든요. 아, 지금도 추위는 안 타세요? 예, 지금도 추위를 별로 안 타는데 네네. 추우면은 네네. 제가 옛날부터 두드러기가 났어요. 아, 추울 때만 두드러기가 어디에 주로 나셨어요? 예? 어디에서 주로 두드러기가 나셨나요? 두드러기 추우면은 발이고 네네. 살 나온 데가 이러다 보면 살 나온 데가 네네네. 이렇게 두드러기 나오더라고요. 한 50년 되었는가 봐요. 아, 50년 되셨어요? 예, 예. 네. 그런데 추위는 안 타시고 혹시 그럼 더위는 안 타세요? 더위도 별로 안 타고요. 더위도 추위도 안 타고 타시고.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네네. 7월 2일 날 네네. 일을 한 뒤 고개가 아, 예. 이러고 들어가고 하더니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가만히 그대로 엎겠다가 네네. 거기서 참 쪼까 들라고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써납비가 한번 딱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뇌출혈이 발생하신 거죠? 예, 네. 그래갖고 뇌출을 발견해갖고 이제 네네. 119 불러갖고 네네. 어머님. 예, 네, 혹시 식욕은 괜찮으세요? 예, 네, 먹을 때 맛있게 드시고요. 먹기도 이제 그렇게 많이 맛있는 것도 없고 네네. 어쩔 수 없이 약 먹고 네. 하니까 밥도 먹고 그래요. 식사량은 어떠세요, 그러시면? 예, 식사량은 어떠세요? 식사요. 예, 한 공기 다 드세요? 한 공기 다 못 드세요? 한 공기 못 들 때가 많아요. 아, 그러면은 소화력이 지금 좋으신 상태는 아니시겠네요. 예, 그래갖고 밥을 많이 먹거나 어쩌거나 하면 네. 속에서 안 받아주거든요, 많이를. 네. 대변, 그래서 소변은 뭐- 잘 보세요? 예? 대변, 소변은 잘 보세요? 대변은 잘 보고요. 소변은 너무 자주로 매라갖고. 아, 자주 보시고요. 예, 네. 혹시 뭐냐. 땀을 많이 흘리시는 편이신가요? 땀도 그렇고 많이 흐른 편은 아니에요. 땀도 많이 흘리시는 편 아니시고? 예, 그런데, 주무실 때도 땀 많이 흘리진 않으시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뇌출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 머리를 수술했어요. 네네. 네, 그냥 네네. 일단은 지금 어머님 그 네. 지금 뇌출혈이 지금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게 아니라 네. 네, 지금 등이 추우시면 재채기 나오시고 네. 목에 그 뭔가 끼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이거는 지금 아까 소변도 자주 보시기도 하고 네. 예,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전반적으로 몸이 굉장히 냉하신 체질이신 거예요. 예. 예, 몸이 냉하신 상태에서 네. 좀 약간 스트레스성으로 기담이라고 하는데 목에 네. 그게 이물질이 생기신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한담이라고 해서 또 이게 그 냉한 담이에요. 네. 이럴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네. 한약을 좀 복용하시고 지금 한약 복용하시니까 네. 지금 그 원장님한테 말씀하셔갖고 이런 네. 증상이 있으니까 네. 한번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달라고 말씀하시고요. 예, 우선 이것이 그거니까 이거 먹고요. 네네. 그러면서 네. 침 치료랑 그 네. 그 왕등 치료 같은 것들을 네. 꾸준히 받으시면은 네. 좋아지실 것 같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기약은 지금 앞에 원장님들이 많이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피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피를 직접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피를 만드는 재료를 공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재료를 공급해주는 아주 좋은 약재인데 대표적으로 간에 보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비부터 간까지 내려가면서 음적인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휘발유를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얘는 기운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그 음량으로 따지면은 음적인 부분이 이게 부족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혈액이 그 근육의 에너지를 갖고 공급하다가 너무 많이 쓰면은 일시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쥐가 나잖아요. 그런 경우에 작약이 그런 영양 공급을 잘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데 이런 효과는 약간 좀 작약은 모과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작약 가지고 뭘 이렇게 좀 드시기 힘드실 경우에는 차라리 모과차를 드시는 것이 그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앞에서 말씀했지만 작약은 굉장히 좀 차가운 성질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열 같은 거를 좀 꺼주는 거죠. 허열을 꺼준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냄비에 물을 끓일 때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보글보글 끓지만 냄비에 물이 없으면은 이 냄비가 빨갛게 달아오르죠. 그렇게 생긴 열이 허열인데 이거를 물을 넣어서 꺼준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으로 말하면은 이게 열을 꺼주기 때문에 몸이 냉하신 분들이 있죠. 손발도 차고 아랫배도 차고 그래서 자꾸 복통 설사가 날 경우에 혹시 이제 작약 같은 거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좀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와 상담하신 다음에 복용하셔야 됩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네네. 그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예. 소화가 잘 안 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그 혹시 화장실은 잘 가세요? 예. 네네. 그 혹시 거동하시는데 불편하거나 이런 거는 없으시고요? 예. 그냥 계속해서 뭐 식사하시면은 잘 소화가 안 되시고 이런 증상인가요? 예. 계속해서 그러니까 소화가 잘 그냥 안 되는 것만 불편하신 거예요? 팥 같은 거, 네네. 고구마, 이런 네. 자극적인 음식은 자꾸 생목이 오르고 네. 심트름이 올라와요. 네네. 아버님 지금 어느 정도 연세가 조금 되시기도 하셨고요. 연세가 좀 예. 드시기도 하셨고 아무래도 활동량 자체도 이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화력 자체, 이제 우리가 몸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소화력 자체가 좀 많이 저하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제가 전화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확한 어떤 진단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지만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규칙적으로 식사 시간 꼭 지켜주시고요.
수면 전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최소한 2시간 이전에는 모든 식사를 좀 종료를 해주시고 최대한 속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뭐 너무 무조건 뭐 죽이라든지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만을 드실 필요는 없지만은 편안한,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는 너무 맵거나 짜지 않은,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 위주로 조금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음주나 이제 흡연이라든지 특히 이제 음주 같은 경우 자주 즐겨서 하시는 편이라고 하면은 꼭 이제 음주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금주가 아니더라도 많이 그 비율을 줄여주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사실 소화불량 같은 경우는 원인이 너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지금 당장 제가 어떠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상담 받아보시고 치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적으로 작약이라는 이제 약제는 백작약 그리고 적작약이라는 이제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백작약 같은 경우를 저희 이제 많이 씁니다. 백작약은요, 보혈, 그러니까 이제 혈을 보충해주고 그리고 이제 항염증, 그러니까 염증에 대항하는 기능이 굉장히 우수한 약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통증 완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약제입니다. 여성들에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한약제인데요. 이를테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같은 이제 증상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경우에 이 작약이 가지고 있는 보혈 그리고 항염증, 통증 완화 등의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증상 등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피부 증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를테면 뭐 뾰루지가 나거나 여드름, 뭐 종기, 치질 이런 식으로 어떠한 염증성 질환이 발현한 경우에 이제 작약이 포함된 한약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피부를 건조했던 피부를 윤기 있게 만들어주면서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면서 염증 자체가 잘 깔아앉게 만들어주는 좋은 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